바코드 나오죠, 바코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간섭되는 게 뭐 출렁이는 것도 보이고 하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인 초고속 현상 연구를 위한 극한의 빛, 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김경택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이게 매년 뭐 이제 10월이 되면 노벨 물리학상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물질의 전자 움직임을 연구를 위한 아토처 펄스를 생성하는 실험적인 방법, 이 실험 방법을 개발하는 데 큰 공로를 했던 세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피에르 아고스티니라는 분하고 네. 페렌크 크라우스라는 분하고 네. 앤 룰리에라는 분입니다. 사실 이 아토 연구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네. 노벨상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토처 펄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짧은 빛 펄스를 말하는 건데 그게 있어야지만 그 시간으로 이렇게 쪼개서 어떤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수준을 원래는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에서 이제 아토초까지 한 단계 내렸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한 과학에 대해서는 항상 상을 그렇죠. 줘왔거든요. 노벨상을. 그렇기 때문에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선은 퀴즈부터 시작을 할까 오, 합니다. 좋은데요? 참고로 이제 이 퀴즈가 뭐냐면 우리가 축구공을 이렇게 네. 똑같은 속도로 한쪽 방향으로 보내는데 네. 살짝 툭 쳐가지고 네. 하나는 그냥 가고 하나는 이렇게 웅덩이 같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가 이제 골대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의 그 가정은 네. 공은 절대 떠서 가지 않고 저 레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비전공자인 제가 봤을 땐 당연히 위에가 예. 그 루트가 짧으니까 빨리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스피드라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저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한송님도?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저기서 이제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네. 아래쪽 공이 조금 더 빨리 도착합니다. 근데 빨라지기는 하는데 올라가면서 느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버리지 속도를 생각해 보시면 위에 거는 그냥 V로 상수고 네. 아래 거는 속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네. 이만큼 빨라졌다가 느려져도 원래 속도로 가는 거잖아요. 요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광전 효과랑 관련이 있어요. 아까 그 문제가. 네, 이게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가 보면 우선 광전 효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광전 효과 그러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네. 발견한 아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실험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광전 효과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으셨죠. 그래서 네. 어떤 실험이었냐면 금속에다가 우리가 빛을 조여주는데 네. 만약에 이게 파동이라면 이제 빛의 세기를 점점 세게 해주면 전자들이 튀어나와서 이온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빛의 세기를 조금 올려줘도 이온화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 대신에 빛의 주파수를 바꿔주니까 네. 세기를 바꿔준 게 아니고 주파수를 바꿔주니까 이제 이온화가 되는 게 관측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빛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중에 입자적인 성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파동이라면 세기가 올라가면 이온화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세기랑 상관없이 이온화가 안 되다가 주파수를 올려주니까 이온화가 된다. 이 얘기는 빛이 광자로 이루어져 있고 광자의 에너지가 이제 주파수로 결정된다. 네, 쉽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형광등을 아무리 쬐어도 형광등 100개를 켜도 네. 전자가 안 튀어나와. 그러다가 갑자기 UV 라이트 있죠. 왜 우리 뭐 보는 거. 네. UV 라이트를 하나만 켜줬는데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자가. 그렇죠. 주파수를 바꿔준 거죠. 주파수. 빛의 프리퀀시 주파수, 그러니까 빛의 파장을 바꿔줬더니 튀어나오더라. 그거를 발견을 한 게 광전 효과의 발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게 그러면 이 축구공 문제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네. 우리가 이제 원자가 하나 있고 네. 여기서는 이제 네온 원자를 예를 들었어요. 네온에는 이제 전자가 10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가는데 네. 사실 그 8개도 다 똑같은 데 들어가지는 않고 조금 다른 레벨이 있어요. 그 안에도. 네. 그래서 이제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건데 네. 거기도 이제 조금 다른 레벨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이온화시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원자가 있으니까 원자가 이 전자를 당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포텐셜의 깊은 곳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를 광전 효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전자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다는 거는 어디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어디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 우물에 빠져 있는 네. 축구공과 같은 형태인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그 축구공을 바깥쪽으로 이제 빛을 넣어줘서 꺼내는 건데 네. 그 경우하고 이 전자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날아오는 경우하고 최종 속도가 똑같다고 가정하고 네. 시간 차이가 있겠는가 어. 하는 게 이제 이 노벨상을 받게 된 질문입니다. 아, 그렇네요. 밑에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조금 더 빠르다. 그렇죠. 왜냐면은 속도가 더 높아지니까 빠져나와도 원래 속도니까 조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 차이가 얼마냐면 이제 아토초라는 단위를 써서 얘기하는데 3아토초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아토초. 마이너스를 쓰는 이유는 그게 조금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토초가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저거를 SI 접두어라 그래서 네. 1000분의 1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름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1000분의 1 하면 밀리. 밀리. 또 1000분의 1에 1000분의 1이면 마이크로. 네. 1000분의 1에 1000분의 1에 1000분의 1이면 나노. 그 다음이 피코. 그렇죠, 피코. 나노 그 다음에 fem토, 그 다음에 아토라고 아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숫자로 보면 여기 써진 것처럼 네. 0.00000000000000003초 네.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토라는 게 사실 10의 마이너스 18승을 나타내는 SI 접두어입니다. 아, 10의 마이너스 18승. 얼마나 작은 건지 상상이. 가늠이 안 가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타임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의 그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펜토초, 아토초 이렇게 나가요. 1000분의 1초씩.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보는 일들은 대부분 밀리초의 시간 분해 능이 있으면 네. 다 이거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 밀리초만 해도 사실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짧은 시간이어서 그렇죠. 카메라 같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알이 날아간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 흔히 말하는 초고속 네. 카메라. 그렇죠. 초고속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또 1000분의 1초 내려가면 이제 이게 회로의 전기 신호가 제일 빠른 전기 신호라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뭐 CPU의 클락 같은 거 그렇죠. 기가헐츠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1초에 10의 9승번 진동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노초에 해당하는 거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기가라는 거는 예. 배예요. 우리가 아까 SI 접두어라고 했는데 SI 접두어가 두 가지가 있죠. 배율을 나타내는 게 있고 분율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나누어 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아토는 분율인 거죠. 마이너스로 가면. 배율은 메가 기가가 있죠. 네네네. 근데 나노에 해당하는 배율이 기가입니다. 네, 그래서 기가헤르츠 하면은 나노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몰리큘에서 일어납니다. 네. 네, 분자가 단위에서. 뭐 회전하는 시간. 그게 이제 뭐 피코초 정도의 오더에서 일어납니다. 네.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와, 분자 회전이 피코초인데 아토초를 본다는 거. 진짜. 그리고 이제 뭐 피코초에서 뭐 펜토초 수십 수백인데 이제 분자가 해리되는 반응, 네. 디소시에이션이라고 네. 그러는데 그런 반응들이 이제 주로 피코초 정도 수준에서 일어나고요. 그러면 아토초의 레졸루션이 필요한 그런 현상들은 뭔가 네. 보면 물질 내에 전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전 효과에서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뭐 약간 딜레이 걸리는 그런 시간들. 아. 그 다음에 전자가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어떤 다른 상태로 이렇게 전이 되는 시간들 요런 게 이제 수펜토초 내지는 수십 수백 아토초기 때문에 요걸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툴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툴들이 있는데 뭐 네. 밀리초, 마이크로초까지는 카메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노초가 되면 오실로스코프로 이제 전기 신호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피코초, 펜토초의 이런 분자 운동을 관측할 때 펜토초 레이저가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안에 전자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토초펄스가 필요했는데 이걸 이분들이 만드신 거죠. 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요 과정들, 그러니까 초고속 측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아토초까지 가능하게 됐는지. 우리가 이제 초고속 현상의 측정을 얘기할 때 요 부분 얘기부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에드워드 마이브리치라는 과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사진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당시에 이제 논쟁거리는 요 말이 달리는 모양에 대한 아. 고동력학을 좀 연구를 되게 하려는 궁금하다. 예,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872년에 요거는 이제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릴런드 스탠퍼드라는 분이 뭐 술집에서 내기를 했다 그래요. 오. 말이 달릴 때 내 발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아. 사실은 이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네. 뛸 때는 다 떨어지는 게 네네. 확실했고 네네네. 그렇죠. 걸을 때는 걸을 다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걸을 때가 뭐 어떻게 되느냐가 논쟁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가치로 이제 25,000달러 내기를 했다라는 설이 왜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걸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사소한 거에. 현재 그렇게 가치로 15억이에요. 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걸 알고 싶으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제 에드워드 마이브리치라는 사진사한테 어떻게 보면 의뢰를 한 거죠. 네. 이거를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 참고로 이게 이분 이름이 릴랜드 스탠퍼드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주지사였고 네. 스탠퍼드 대학의 창립자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개인이 돈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마이브리치를 고용을 해가지고 네.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마이브리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타임랩스 촬영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한 장씩 찍어가지고 쫙 네네. 이어붙이는 거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뭐 건물이 이렇게 쫙 지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로 좀 유명했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사진을 찍어 달라고 좀 부탁을 했죠. 네. 마이브리치 실험 장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리고 그냥 카메라 한 대로 찍으면 힘드니까 네. 카메라 12대 갖다 놓고 차르르. 얘네들이 이렇게 차르르르르하게 찍히도록 설계를 한 거죠. 어. 실제로 타이머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말이 달리는 시간하고 네.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찍은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달리는 사진이죠.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신 네.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찍어가지고 말이 달릴 때 내 다리가 저 세 번째 프레임에서 보면 이제 공중에 딱 떠 뜨는 있는, 게 네. 보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그 인류 최초의 짤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네요. 인류 최초의 짤.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처음에는 이걸 못 찍었대요. 네. 왜 그러냐면 셔터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 느려서. 아. 셔터 스피드라는 게 이제 셔터를 이렇게 딱 열었다가 닫아주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움직임이 다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길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쫙 번져서 보이겠죠, 그렇죠. 사진이.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 셔터 스피드거든요. 왜냐하면 그 셔터 스피드, 빛이 들어오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어떤 측정을 수행할 때 시간 분해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1000분의 1이다 그러면 나는 밀리세컨의 시간 분해능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셔터 스피드를 길게 갈수록 이제 차들이 막 번져가고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야경 중에 차 이렇게 네네네. 번져가지고 불빛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사진들. 그럼 이제 조금 더 짧은 시간 분해능을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조금 더 빠른 걸 보고 싶고 네. 빠르게 변하는 걸 더 좋은 해상도로 보고 싶고 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카메라라는 거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셔터 스피드를 더 빨리 하자. 네. 근데 이제 셔터 스피드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열었다 닫는 그쵸, 건데 물리죠. 네. 이거를 뭐 나노세컨 밑으로 할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센서를 차라리 켰다 끄자. 네. 실제로 요즘에 나오는 그 DSLR 카메라나 네. 그 핸드폰 카메라에 네. 뭐 물리적인 셔터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아,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센서를 그냥 켰다가 끄는 네네.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전기 신호기 때문에 이 전기 신호는 나노세컨의 속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서킷을 만들면 이제 전선들이 많이 있는데 네. 거기에 전선에 이제 어떤 신호를 보내줄 때 그 전선 자체가 이제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그렇죠. 전류가 방해하죠. 흐르는 걸 방해해요. 네.
그게 이제 주파수에 비례하는데 주파수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이제 신호가 거기를 투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과할 수가. 그래서 전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 모든 신호를 다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가헤르츠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플래시를 짧게 하자. 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요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플래시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카메라에 사용하는 플래시는 결맞음성이 없는 빛이에요. 결맞음성. 네, 결맞음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네. 드리겠죠. 이렇게 파동이 계속 유지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데 그 플래시 빛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원자들이 높은 에너지 상태로 됐다가 다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플로레센스라고 하거든요. 형광. 예, 형광. 형광. 그게 이제 보통 나노세컨 뭐 그거보다 더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플래시도 안 됩니다. 되는 게 없네요. 예, 그렇죠. 그럼 더 짧은 펄스는 어떻게 만드나? 가능한 게 나왔습니다. 예, 레이저. 네. 레이저를 이용한 짧은 펄스를 만들기. 아, 레이저가 답이었다. 네, 그렇죠. 휴즈 리서치 연구소의 테오도르 마이만이라는 분. 아, 루비 레이저인데요. 네. 루비 크리스탈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보석 중에 하나죠. 네. 루비 크리스탈을 가지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 모양으로 네. 꼬아놨네요. 꼬아놓은 게 이제 플래시 램프라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서 쓰는 플래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걸 탁 터트리면 저 빛이 저 크리스탈 안으로 들어가서 저 크리스탈에 있는 원자들이 이제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데 그때 뭐 옆에 이제 거울이 있으면 그 네. 빛이 그 거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계속 증폭이 되면서 빨간색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첫 번째 레이저가 탄생을 하는군요. 그러면 이제 레이저는 어떻게 짧은 펄스를 만들 수 있는가 네, 이걸 그거요.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걸 굳이 넣은 이유는 사실은 이 원리가 그 아토초 펄스 만드는 방법하고 상당히 비슷하긴 오. 합니다. 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보면은요. 네. 우선은 레이저로 짧은 펄스를 만들려면 결맞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뭘까요, 결맞음성이? 결맞음성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코히런스라는 말을 합니다. 네. 코히런스가 있다, 코히런스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모든 빛은 코히런스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이 비슷하다, 그렇지. 틀리다 이런 거죠. 그런 뜻이에요. 결이 비슷하다. 결이 맞다, 안 맞다. 네, 결이- 결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웨이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웨이브가 처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흔들린다. 네. 그러면 결맞음성이 있다. 아, 결맞음성이 없는 애들은 이렇게 흔들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다가 뭐 또 다르게 아. 흔들리다가 이렇게 돼요. 일정하지 네, 않다. 일정하지 않다는 아, 얘기죠. 네. 그래서 그 결맞음성의 그러면은 근원이 뭔가? 네.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결맞음성의 근원. 근데 이제 이거는 레이저가 빛을 만들어내는 원리랑 관련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빛이 어떤 물질에 입사되면 네. 일어나는 일 중에 stimulated emission이라는 아.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유도 방출이라고 합니다. 유도 방출. 네. 그러니까 원자가 있다고 할 때 원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빛을 쏴주면 얘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면서 네. 이 들어간 빛과 똑같은 빛을 만들어내는 아, 그런 네네.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이 되는 거죠. 네. 네.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레이저로 쓰는 매질에는 원자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하나가 들어가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들어가면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빛이 이제 증폭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stimulated emission 현상이라고 하는데 유도 방출.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결맞음성을 가지는가 보면 거기다가 이제 미러를 두 개를 놔둬요. 네. 네, 거울을 두 개를 놔두는 거 양쪽에. 그거를 뭐 캐비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진기라고 합니다. 네. 우리말로는 공진을 일으킨다는 뜻에서. 공주님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네. 그러면 빛이 한쪽에 들어갔다가 이제 한쪽은 95%의 반사율, 네. 예를 들어서 한쪽은 100%의 반사율. 그러니까 둘 다 100%에 가까운 반사율이기 때문에 네. 레이저 펄스가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서 유도 방출돼서 똑같은 빛이 나오는데 얘 똑같은 애가 다시 돌아와서 또 만드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애가 똑같이 재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웨이브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결이 맞도록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게 나오니까. 반복된. 그렇죠. 그게 이제 자세히 보면은 뭐 결맞음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 결맞음성이 유지되는 길이가 얼마냐 요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레이저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요 결맞음성이 유지되는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LD를 하나 갖다 놨는데 네네네. 여기 지금 LD가 나오고 있고 네. 빨간색 빛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유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면에서도 빛이 반사가 되고 네. 뒷면에서도 빛이 반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요 앞에서 반사된 애랑 뒤에서 반사된 애가 그러면 굉장히 시간 차이가 커요. 네. 왜냐하면 뒤에서 반사되는 애는 저 유리를 뚫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레이저가 여기를 뚫어서 여기 지금 빨간 게 맺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보이죠? 네네네네. 이거 보이죠? 여기 오, 보시면 그쵸. 잘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카메라가 좀 멀리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바코드처럼 이렇게 간섭되는 게 보입니다. 바코드 나오죠? 바코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간섭되는 게 뭐 출렁이는 것도 보이고 하죠. 요게 왜 이런 게 간섭이 현상이 보이는가 보면 네. 앞에서 반사되는 애랑 한참 뒤에 뒷면에서 반사되는 애가 똑같은 파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레이저 치우고 여기다가 햇빛을 쏘면 이렇게 똑같은 게 보일까? 안 보입니다. 결이 안 맞아서. 그렇죠. 앞에서 반사되는 애랑 뒤에서 반사되는 애는 이미 뭐 랜덤이에요. 네. 랜덤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랜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방 안에 아무 랜덤이나 생각했으면은 다 그냥 꽉 차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패턴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계속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거는 어딘가에 결이 맞아 있다. 라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와, 이거 되게 신기하네. 네. 어쨌든 그 레이저라는 말이 방금 설명드렸던 네. 그 과정을 줄임말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Stimulated Emission의 빛을 이용한 빛의 증폭. 그래서 유도 방출에.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요거에 앞자만 따가지고 LASER. 복사선의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 정확한 레이저의 이름인 거죠. 그렇죠. 네. 그거에 앞자만 따서 이제 만든 거죠. 예. 그다음 그리고 이게 잠시만요. 이제 결맞음성이 짧은 빛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넓은 스펙트럼입니다. 이거는 이제 불확정성 원리랑도 관련이 된 건데 네네네. 에너지와 시간이 불확정성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에너지 폭이 넓어야 시간이 더 짧아질 수가 짧아지는 거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전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만들 때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진기라는 네. 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미러를 놓고 그 안에서 빛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네. 한쪽 미러를 약간 투과율을 약간 가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 반사율이 95%, 네. 뭐 투과가 5% 되게. 네. 그럼 얘가 한번 여기 갈 때마다 5%의 빛은 밖으로 나가고 95%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빛은 그 5% 나온 거. 레이저가 그렇게 강력한데 안에 95%가 다 들어있는 거였어. 우리가 보는 거는. 예, 와.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진기 안에서 빛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근데 빛이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빛이 돌아왔을 때 똑같은 전기장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파동이니까 빛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돌아왔는데 얘가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거나 네. 그러면 계속 더하다 보면 그냥 0이 돼서 없어져 네네네. 버리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얀색 네모선 안에 있는 이런 식의 파동이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요거 기타 줄 이렇게 조율하듯이 소리 내는 것과 비슷하듯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줄 좋은 예인데요. 사실 기타 줄을 놓고 한번 딱 튕기면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이게 네. 되죠. 네. 근데 음악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그 오버톤이라 그러는데 제가 예. 음대입니다. 오늘 제가 온 게 이유가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버톤을 만들어주는 네. 조합파를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어요. 조합파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동의 네네. 주파수가 2배, 3배 되는 그런 파동을 조합파라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Hz짜리의 음원이 있는데 그거에 20Hz, 30Hz 되는 그걸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는데 사실은 첼로를 하셨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 가운데에다가 이제 줄에다가 손가락을 살짝 대고 이거 있죠. 예. 예 이걸 이렇게 네, 어떻게 하죠? 하모닉스라고 플라슐렛. 그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가운데는 못 움직이니까 두 번째 파동처럼 나와요. 아, 손가락 집었다 저기에. 기타 보시면 거기 네. 점도 찍혀 있어요. 아, 그쵸, 그쵸. 12 기타 번째. 점 찍혀 있죠. 그러니까 오버톤이라고 하는 2배 되는 주파수, 3배 되는 주파수, 4배 되는 주파수, 요거에 해당하는 빛들만 레이저는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오버톤에 해당하는 빛들만 요 레이저의 공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요 중에 하나만 내보내는 레이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지금 만들기 원하는 펄스 레이저는 네. 요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넓은 스펙트럼이 필요하다는 게 빨주, 노초, 파남보 빨간색이 파장이 긴 성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이제 파장이 점점 짧아지고 네. 주파수로 따지면 이제 주파수는 점점 커지는 거죠. 네. 그런 형태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파수가 커진다는 거는 진동수가 증가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진동수가 증가를 하면은 파장은 점점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속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네. 이제 그 뭐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진동자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맨 앞에 길이가 기네. 걔가 네. 조금 천천히 움직여요. 네. 걔를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선이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빨리 움직이거든요. 네. 걔를 이제 색깔이 긴 애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와, 신기하네요.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멍 때리기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 진자가 움직이는 걸 보면 사실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빨주, 노초, 파남보가 있을 때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네. 한 번에 움직여요. 네. 그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네. 이 전기장의 방향이 모두 다 한쪽 방향으로 가리킨다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네, 네. 그러면 그때 전체 전기장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는 전기장이 서로 상쇄돼 가지고 0에 가까운 값이 나오죠. 근데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순간적으로 전기장의 세기가 커진다. 네. 네. 이게 펄스죠. 빨주, 노초, 파남보의 진동이 다 있는데 네. 얘네들의 진동이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딱 맞는다 하면 이제 그때 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레이저의 원리가 이 영상에 그렇죠.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진동자 우리가 이거 진동자를 가지고 만든 거는 사실 지금 보시면은 네. 처음에 나무판을 가지고 네. 다 한꺼번에 당겼다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주죠. 네. 한꺼번에 시작을 해요. 그게 이게 나중에 펄스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똑같이 하는데 네. 진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걸 내 맘대로 하나하나 막 아무렇게나 흔들게 만들고 막 흔들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요. 어느 순간엔 맞겠지 네. 하고서 기다릴 수 있겠죠. 네. 네네.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안 맞나요? 언젠가는 맞을 거라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 안 맞습니다. 어쩌서죠? 그거는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막 랜덤하게 흔들면 랜덤해 보이지만 그 랜덤한 것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랜덤함이 또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거. 반복돼요. 그 패턴은 그렇군요. 절대로 변하지 않나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죠. 그 불규칙함이 계속 불규칙함으로 반복돼서 가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흔들리는 모양, 그 타이밍을 우리가 위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인, 코사인의 그 안에 들어가는 네. 그 값인데 그 위상을 우리가 맞춰준 거죠.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처럼 넓은 스펙트럼이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필요한 게 위상을 제어해서 위상을 하나로 딱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주는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진자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왼쪽에서 보시면은 얘는 위상이 맞아져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흔들리고 노란색, 파란색 다 흔들리는데 위상이 맞아져 있으니까 어떤 순간에 얘네들이 그 꼭대기가 다 한순간에 딱 맞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순간적으로 아까 그렇죠. 말했던. 예, 네. 순간적으로 펄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아, 네. 그리고 다른 시간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전기장애 값이 작아졌다가 또 다시 전기장애 값이 커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펄스 열이 만들어지게 되죠. 요거를 그러니까 저렇게 위상이 안 맞는 거를 맞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기술의 이름이 모드라킹이라고 부릅니다. 모드라킹. 라킹. 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여러 가지 색깔, 오버톤 내지는 조합파가 있을 때 그 네. 조합파들의 위상, 그 흔들리는 위상이 딱 맞아야 된다. 아. 그래야지만 펄스를 만들 수 있다. 네. 그 얘기죠. 여태까지 말씀 주신 게 짧은 빛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그렇죠. 첫 번째 네. 결맞음성. 네, 결맞.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넓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상이 맞아야 됩니다. 위상을 제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처음부터 맞게 나와도 되고요. 네. 네. 예, 그런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짧은 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펙트럼 폭에 따라서 펄스의 폭이 정해지거든요. 네. 스펙트럼이 넓으면 넓을수록 빨주노초 파남보보다 더 많이 있으면 펄스는 더 짧게 나올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레이저는 가시광선 영역 근처에서의 빛을 만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로 보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인다는 네. 게, 뭐 적외선 레이저도 있고 자외선 레이저도 있지만 대부분 그 정도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 비슷한 수준에. 네. 그러면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 만들 수 있는 스펙트럼 폭도 거의 뭐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그 정도로 만들 수 있는 펄스의 길이가 이제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개발됐던 레이저의 종류들이고요. 이게 레이저. 그래서 X축에는 이제 연도가 표시돼 있고 네. Y축에는 펄스 폭이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처음 레이저가 개발됐을 당시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제 피코세컨 레이저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특히 이제 다이 레이저라 그래서 색소를 써가지고 만드는 레이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펄스 폭이 급격히 짧아지고 그러네요. 네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레이저라 그래서 이제 고체를 매질로 쓰는 레이저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보석으로 레이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요거 루비로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레이저 중에 하나는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죠, 지금. 네. 1995년도 위에 보면은 이것도 사파이어도 보석이죠. 네. 근데 이제 사파이어 결정에다가 티타늄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얻어낼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파이어는 목걸이에만 쓰이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게 급속하게 발전을 했네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fem토초 레이저 뭐 femto초 이런 레이저. 표현 많이 쓰죠. 네, 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펄스 폭의 제일 짧은 펄스 폭이 fem토초 수준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fem토초 레이저가 개발됐으니까 이제 fem토초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었겠죠. 네. fem토초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분자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fem토 케미스트리라고 부릅니다. fem토 화학이라고 불렀고, 요 fem토초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분자들의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연구 하나를 이렇게 골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들 사용하는 펌프 프로브 실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몰라도 되지만 분자가 이제 해리되는 과정을 네.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측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H하고 CO2를 만났더니 HOCO가 되고 이게 또 조금 있으니까 예, 자연적으로 해리가 갈라지는데. 되는데 이제 아. 해리가 돼서 분해가 되는데 HO와 CO로 분리가 됩니다. 그 과정을 네. fem토초 그러면- 단위로 볼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네네.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궁금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펌프 레이저라 그래서 레이저를 한 방 빵 때려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IH 분자에서 네. 수소를 띄어내 가지고 네. 이제 그거를 CO2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CO2에 붙어가지고 HOCO 분자가 되고 다시 HO 분자와 CO 분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눠지는 거. 그 나눠지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피코세컨 레이저를 여기서 사용했는 모양인데 다른 피코세컨 레이저를 쏴주면 여기서 이제 특정한 분자에서 빛이 나오게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 분자 반응을 일으켰던 레이저 펄스 쏴준 거하고 네. 네. 두 번째 쏴주는 레이저의 그 시간 차이를 점점 바꿔가면서 이 빛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빛이 이제 OH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빛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OH가 떨어져가지고 나갔다. 네. 어느 정도는 생겼다는 얘기죠. 네. 근데 옆에서 보시면 이제 빛을 측정한 값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단위는 이제 피코세컨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네네. 요 정도 피코세컨 내지는 요거보다 더 자세히 보면 뭐 femto세컨 해상도로 볼 수가 있겠죠. 와. 와, 저렇게 보는구나. 예. 와. 그러면 이 그래프만 봐도 아 이게 해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충 한 2-30 피코세컨이구나 뭐 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지금 아래쪽하고 위쪽 차이가 이제 해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만큼 벌어지는지 아래 타임이 있으니까 초가 있으니까 평균 내서 재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펜토 화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이제 뭐 유명하게 됐고 사람들이 네. 많이 연구를 했고 이 분야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 아메드 하산 쭈웨일이라는 분이고 1999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십니다. 아. 예.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그 수소가 CO2에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리되는 과정이 사실은 네네. 요 책 네, 그러네요. 표지에 표지에. 있죠. 오, 그러네요. 와. 요걸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다 관측했다. 예.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 질문이죠 이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